두 번째 한 줄 뉴스입니다. 국힘 후보자들은 1차 경선 토론회 이후에도 SNS를 통해서 상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토론회 당시에 키높이 구두와 생머리 등 외모에 대한 인신공격성 질문을 했던 홍준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홍 후보는 SNS를 통해서 이미지 정치하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해명을 했고, 이에 대해서 한동훈 측 캠프에서는 눈썹 문신 1호 정치인이 이미지 정치를 비판할 자격이 있냐라며 맞받았습니다. 또한 안철수 후보가 탄핵에 찬성했던 홍준표, 나경원, 김문수는 전광훈 당으로 가라고 주장을 하자 나경원 후보는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당을 떠나라며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제 책 제목과 유사하게 보수는 이미 종말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지금 홍준표, 나경원 등등등의 이 정치를 오래 했다라는 분들이 너무나도 형편없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본인의 표 장사에는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들 때문에 보수가 망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보수가 망했는데 그 망한 증상을 지금 이분들이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저는 이 원천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보수는 종말됐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망한 증상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증상 있습니다. 1, 2, 3, 4가 증상 1, 2, 3, 4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사실 남의 당 사정이기도 하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거기 죄송하지만 그 나물의 그 밥 같은 후보들의 이야기에 사실 별 관심을 안 두려고 했는데 보는 제가 부끄러워요. 아이고 저 정도밖에 안 되구나 안도감이 드는 게 아니고 정말 부끄럽고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 바퀴벌레 이야기에 대한 뭐 밸런스 게임을 하는데 그 끝나고 나니까 그 솔직한 제 표현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 후보들이 마치 바퀴벌레 같다는 잔상만 자꾸 남고요. 좀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좀 부끄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 토론회를 뭐 보셨나요? 다 보셨나요? 아니요, 다 보지는 못했고요. 워낙 짧도 그랬지만 제가 조금 집사람이 하도 보라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너무 그렇다 그래서 좀 봤는데요. 그 죄송한 얘기 똑같은 얘기지만 사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질 대통령 후보라기보다는 바퀴벌레들끼리의 경선 같은 느낌이 잔상이 자꾸 남는 죄송한 표현입니다. 저는 원래 하이에나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말씀하신 대로 바퀴벌레라고 이번에 스스로 본인들이 얘기를 하면서 용어가 좀 바뀌지 않을까. 사실 그 저는 하이에나라는 말 많이 썼어요. 청년 MC가 먹이려고 그런 거 아니었나, 이렇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면 코끼리만 생각이 나는 것처럼 바퀴벌레를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얘기 한 거 아닌가. 애국적인 청년이네요. 애국적인 청년이네요. 네.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우리 작가님. 저는 이것이 전략적인 내란 지우기 아닌가. 내란 지우기. 네, 내란 지우기. 왜냐하면 바보들의 행진처럼 하면서 약간 그 윤석열이 저질렀던 내란,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내란 옹호, 내란 선동을 이런 식으로 바퀴벌레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약간 그 전략을 느꼈는데요. 그 사실 저도 이제 참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은 제가 너무 제 스스로한테 쓰레기 같은 시간을 겪어라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참 저도 고통스러웠는데 그 이번 대선 경선이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아, 저 당은 내란뿐만 아니라 정당 해산을 당할 참다운 정당 해산의 표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 보는 시간 동안 고생했던 우리 스스로에게 참 대견스럽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한 줄 뉴스입니다. 비겁한 법원과 빛났던 증인들. 네, 어제 내란수계 혐의자 윤석열의 두 번째 형사 재판이 있었습니다. 초반 촬영과 녹화는 가능했지만 여전히 생중계는 불가능했고 윤석열의 지하 주차장 출입이 허가된 탓에 국민들은 내란수계 혐의자가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윤석열의 눈치를 보며 특혜를 주던 법원과 달리 이날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은 당당하고 빛났습니다. 조성현 단장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게 가능해 보였냐라는 윤석열 측 대리인의 질문에 불가능한 지시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받아쳤고요. 김형기 특전 대대장은 윤석열 들으라는 듯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차라리 나를 항명죄로 처벌해달라. 내 부하들은 아무것도 안 했고 그 덕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자는 이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건 쇼고 연기라는 게 입증이 된 순간이고, 이 김영기 대대장의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를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
윤석열 듣고 있나? 딱 요 그렇죠. 맥락으로 한 거라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주 머리를 한 방 크게 맞은 거 아니냐. 국민들을 대신해서 아주 시원하게 한 방 저는 잘 때려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장님. 근데 이게 갈수록 윤석열은 찌질해지고요. 그리고 또 법원은 비겁하고 그에 반해서 우리 조성현 단장과 김영기 특전 대대장 같은 국민들은 멋있고 빛나는 그런 역사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저는 사필 규정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느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한 말을 내란 수개가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것이 그게 이제 또 법정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 더는 이제 사실 지금은 윤석열 앞에서 누가 뭔 소리를 해도 다 멋있어 보이는 때입니다. 근데 왜냐면은 정말 스스로가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사실 그게 본 모습일 텐데요. 근데 참 그 군인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본인은 자신의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 그게 자기가 지킨 것이 민주주의다 하고 그 내란 수계 앞에서 그 얘기를 했던 그 모습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너무 다행이다. 저런 그 참 군인들이 있어서 그리고 참 그 자신이 항명죄로 처벌받으면 자신의 부하들은 아무 죄도 이제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모습에서 오히려 그 참 그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신 누가 저 자리에 앉혀놔도 다 저 정도는 할 텐데, 저 이상은 할 텐데라고 했는데 참 그 너무 형편없던 군 통수권자와 정말 그 너무 훌륭했던 이 군 중간 간부들의 대비가 너무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요 항명죄 얘기 나오니까 또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게 박정훈 네, 대령의 그렇죠. 생각이 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2, 제3의 박정훈 대령 같은 참 군인의 표상들이 사실 우리 군에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윤석열 시대를 겪으면서 간신 같은 아주 그 옆에서 얍삽하게 그 자기 권한만을 취해가려고 했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바퀴벌레 같은 공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김영현 같은 자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윤석열이 망쳐놓은 이 군이 저는 회복 탄력성, 저는 가능성, 회복의 희망도 함께 볼 수 있었던 시간 아닌가. 저는- 굉장히 멋있게 봤습니다. 네, 네. 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당연히 내란 척결, 내란 종식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런 참 군인들을 참 공무원들 찾아내는 작업들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참 군인들은 많은데 왜 저의 친정인 경찰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계실 조금 거예요. 그 안타깝기도 안에도 했습니다. 참 경찰들이 좀 다 찾아봐야 있을 되고. 것 같습니다. 찾아봐야 근데 할 이제 것 제가 또 하나는 저는 아까 김용현 그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얘기도 하기 그렇죠. 이제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참 윤석열 정권의 주요 인사들은 정말 윤석열이랑 똑같다. 인간적으로나 모습이나 그러니까 관상 얘기 가면 약간 김건희 같은데 이제 그 왜 상 얼굴의 상조차도 그렇게 뻔뻔스럽고 참회하지 않고 어떤 윽박 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을 조롱하는 그 모양새가 너무 똑같은데 저는 윤석열의 능력 하나 칭찬을 하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정말 지 같은 사람만 어떻게 그렇게 다 골고루 모아놨을까. 지금 사실 그 내란 수계는 탄핵을 당했지만 지금 곳곳에 아직 남아있는 내란 잔당들의 모습이 여전히 윤석열 같거든요. 그래서 네. 하루빨리 정권 교체로 그들 다 척결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댓글로 또 생각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요. 아까 이제 한덕수 이야기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이완용의 환생인가 늙은 오이지 한덕수라고 해주셨고요. 바퀴벌레 이야기하니까 네, 바퀴벌레만 기억남. 하이에나 너무 과대평가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렇죠. 사실 하이에나한테 상당히 좀 미안하죠. 미안하죠. 예.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합니다. 사과하십시오. 하이에나 사과하십시오. 미안한 일. 네, 바퀴벌레는 죽지도 않고 징그럽기도 하죠. 바퀴벌레 이미지 만들기, 지들끼리. 바퀴벌레 딱이네요. 번식력도 좋다. 근데 이게 우리가 먼저 얘기했으면 뭐 명예훼손이니 그렇죠. 뭐니 난리를 쳤을 네. 텐데 스스로 먼저 이야기했죠. 스스로 하니까 이건 뭐 이미 조중동에도 다 나온 기사가 돼버려서 네. 스스로 아주 그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아주 들어갔다. 레닌 같은 정치를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냐. 약간 드럼통 생각이 바퀴벌레, 생머리 바퀴벌레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생머리, 자기들끼리. 키높이, 키높이 어깨뽕, 바퀴벌레, 고정속옷 뭐 다 그렇죠. 나왔죠. 그런 느낌이어서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